유치원 K-에듀파인 교육과정 심화 1 8차 시 유치원 행정관리. 오늘의 수업은 지출 증빙 서류 및 편철 관리 방법과 회계 감사 지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을 알아볼 건데요. 기본 과정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리는 지출 증빙 서류 정리 시기와 편철 방법은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편철하실 때는 교육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도별 편철 순서와 방법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과정에서 학습했던 지출 증빙 서류 정리 시기 및 편철 방법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는 구분에 따라 지출 서류와 지출 증빙서로 나뉩니다. 지출 서류의 경우 건별로 정리하시고 제일 위에는 지출 결의서, 그 다음 계좌이체서, 대금 청구서, 계약서, 계약 구비 서류, 견적서, 품위서, 품위 관련 계획서 순으로 편철해 주셔야 합니다. 지출 증빙서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이 기재된 표지를 시작으로 지출 증명 서류 순으로 편철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지출 증명 서류는 현금 출납 후 날짜별, 지출 결의 번호 순서대로 편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출 결의서 편철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간지, 지출 일개표, 지출 결의서, 관련 증빙 서류, 지출 품위서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지 출력은 지출 현황, 통합지출부 간지에서 기간 구분 설정 후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 일개표는 지출 현황에서 지출 일개표로 들어가 기간 또는 월 설정 후 조회해 일자별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일자별 지출 결의 상세 내역을 꼭 확인 후 출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며 인쇄 버튼을 누르기 전 관리 결의 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는 지출 처리에서 반납 결의 지출 결의 목록으로 들어가 지출 결의건을 체크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체 확정 후 출력해야 지출부 등기 날짜가 표시되니 꼭 이체 확정 후 출력하시길 바라며 출력 이후 관리 결의 번호 순서대로 편철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출 품위서는 지출 처리, 원인 행위 품위 목록에서 품위건을 체크해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며 현금 출납부는 지출 현황, 현금 출납부에서 기간 또는 월 설정 후 조회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통합지출부는 지출 현황, 통합지출부에서 기간 또는 월 설정 후 조회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적 사용, 수익자 부담금, 시설 및 물품 계약 등과 관련된 회계 감사 지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회계 처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급식 물품, 간식, 기타 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유치원에 사용할 물품들 사이 사적 사용 물품을 섞어서 구입했는데요. 이후 운영비 예산에서 총 123회, 수익자 부담 예산에서 184회에 걸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 일부를 부당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치원의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타 사례로는 유치원 회계에서 구입한 차량이 원장 개인 소유인 경우와 유치원 지하학원이 개인 사업체인데도 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의 전출 및 대여에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교비 회계란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경비로 사립학교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학생 장학금 등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운영비 예산 일부, 수익자 부담 예산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지출 업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N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송금 계좌가 타 은행일 경우 이체 수수료의 지출 부담이 있고 송금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채주가 아닌 원장 본인의 계좌로 부당하게 입금해
채주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채주에게 송금하는 등 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재무회계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해 금융회사에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전사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출 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 3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이와 같은 규칙들을 어기고 개인적인 계좌를 통해 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건정성과 투명성은 유치원에서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앞서 말한 규칙들은 꼭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계약과 관련된 회계 감사 지적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인테리어 개선 공사 당시 계약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추진하면서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증권을 진구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점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 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시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어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는 1,500만 원을 훌쩍 넘는 5천만 원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때 역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 보수를 보증을 하기 위해 하자 보수 보증금 또는 증권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하자 보수 보증금 또는 증권을 진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자 보수 보증금이란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건축물이 준공 후 사용했다가 후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금액, 공사 기간, 계약의 목적, 보증금 등을 명백하게 표기해 계약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하니 건물 리모델링 혹은 초기 인테리어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맞춤형 회계 업무 파트너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